뭔가를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너무나 다 알아. 박식해가지고. 그래서 내가 이 사람과의 가서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도저히 이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. 왠지 모르게. 혹시 그럴 때는 대표님은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세요? 아니, 머리 숙이고 배워야죠, 그러면. 네. 그 사람을 영업하려고 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머리 숙이고 응, 배우고 오히려 그 사람은 대체 왜 여기까지 왔고 왜 어떻게 이렇게 잘 나는지 그 사람을 끄집어내야죠. 예, 저도 이번에 수익화 강의 이런 데 갔을 때 어, 응, 저보다 나이도 많이 어리고 그리고 나름 알려진 거에 있어서는 저보다 선배죠. 예.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같이 밥도 먹게 됐고 이런 어떤 상황인데 제가 뭐 거기서 뭐 제가 트래픽 이런 어떤 유튜브라든가 이런 거 알려지는 거에 있어서 내가 니즈가 있어가지고 나름 신사임당하고 이게 연결을 해서 이제 좀 레버리지를 좀 써서 그 어떤 컨텐츠라든가 그 어떤 이런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이런 네트워크 전체적 구성을 또 그분은 어떤 식으로 이런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지 이런 전체를 다 봤단 말이에요. 근데 내가 내 스스로가 물론 나도 장점은 있지만 내 거기 간 목적은 배우려고 간 거잖아요. 그러면 배우러 갔으면 생각보다 나도 조언 줄 것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조별로 5명인가 이렇게 했었거든요. 그럼 나도 조언 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내가 배울 것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. 그리고 또 우리가 마지막에 4주째 끝났을 때 그 저기 유튜버들 좀 괜찮은 유튜버들 또 같이 모여가지고 밥을 먹었어요. 그래서 밥을 먹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만 대화가 100이라고 하면 저는 제 얘기를 10도 안 꺼냈던 것 같아요. 예, 거의 음, 90은 다 듣고 배우고 했는데 대신 듣기만 한 게 아니라 물론 질문은 제가 거의 다 주도를 했던 것 같아요. 질문은 이렇게 던지고 저 사람한테 던지고 왜냐면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알려져 있고 왜 그 정도 구독자를 모았고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배경은 무엇이고 어떻게 돈을 벌어봤고 이런 어떤 내용들을 계속 듣는 데만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썼어요. 예, 그래서 아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거죠. 내가 누군가를 찾아갔는데 이 사람이 내가 딱 봐도 좀 나보다 커 보이고 세 보이고 좀 뭔가 있어 보이고 심지어 나보다 돈 더 많이 번다 하면 나는 역으로 그 사람한테 오히려 그 데이터적인 부분들을 다양한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되는지 오히려 나한테 그 스토리를 들려주도록 나는 유도를 할 것 같아요. 그리고 거기에서 음, 니즈를 보면 많이 듣잖아요. 많이 듣다 보면 나중에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이 대단해 보이는데 나중에 또 돌이켜보면 그 사람도 요런 부분은 좀 강화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나중에 생겨요. 그러면 내가 다시 그 사람을 찾아갔을 때도 지난번에 이렇게 이렇게 들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좋았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 또한 좀 약간 이게 강화될 부분들이라고 생각해서 요런 제안을 또 내가 한번 드려봅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.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처음에 한 술에 밥을 배부를 수가 없다는 얘기가 있잖아요. 그러면 내가 네. 누군가를 만났을 때도 이 사람한테 정보를 줘야 되는 입장이면 내가 목숨 걸고 줘야 돼요. 충분하게. 음, 예. 근데 내가 정보를 주는 데 있어서 굳이 이 정보가 필요 있는지 없는지는 그래서 항상 질문형으로 계속 우리 6단계라는 게 있잖아요. 그 질문형으로 네. 끊임없이 이 사람의 데이터를 끌어내야 돼요. 왜? 그래야만이 이런 사람은 정보를 안 줘도 되겠다라는 것도 생겨요. 왜? 어, 이게 머리 없는 중에게 빚을 팔 이유가 없거든요. 안 그래요? 예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이게 다 소통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우리가 세일즈를 잘한다면 막연히 말 잘하는 것 같잖아요. 아니에요. 말을 잘하기 위한 심리를 내가 얻기 위해서는 그 사람한테 질문을 통해서 그 내 심리를 얻기까지는 이걸 계속 만들어줘야 돼요. 내 스스로가. 그러려면 자꾸 소통하는 데 있어서 질문을 누가 하냐 이거죠. 질문도 겉도는 질문하면 만드는 것도 겉돌아요.
그렇죠. 막 뛰려고 하려면 그 심리를 뛰어서 막 질문 나올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 이제 못 참겠어. 나 당신한테 고백할 거야. 이게 될 수 있는 거예요, 나중에. 고백한데 음, 에너지가 장난 아닌 거예요. 그리고 다시 고백하다 보면 또 떨어져요, 이렇게. 떨어지다 보면 또 다시 고백하기 위한 또 에너지를 끌어내려면 또 뭐가 나와야 되냐? 또 질문이 나와야 돼요. 왜? 이 심리에서 업사이드 다운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 사람을 이끌거나 이끌지 않거나 여기에 대한 결정과 선택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한 사람이 좀 나보다 강해 보이고 세 보이고 하면 들어보자. 예를 들면 아이스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. 누군가 나한테 뭔가를 제안을 해. 블로그 마케팅 합니다. 대표님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연락 오신 분들도 있어요. 그럼 나한테 제안했을 때 내가 이 마케팅이 과연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격 조건을 그 사람 입장에서 물어볼 수 있잖아요. 나한테. 근데 내가 보통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그냥 한번 자료를 보내달라고 하면 자료를 누구나 다 보내줄 수는 있어. 근데 거기에 대한 그 다음 단계가 없어요. 혹은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으면 내가 예스는 했어. 자료를 보내달라고. 그러면 전화를 끊는 사람도 있어요. 아니, 예스 그 다음에 자격 조건을 물어봐야죠. 오히려 저한테. 대표님,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이런 자료가 실제로 필요해서 보려고 하는지 아니면 그냥 성의 그냥 내가 좀 젊고 그냥 대표님한테 이렇게 전화해서 나름 이렇게 노력하는 그냥 예의상 이렇게 하는지 오히려 자격 조건을 물어볼 것 같아요. 저 같으면. 예. 그래서 저한테 콜드콜 했던 사람들도 그 마케팅 TM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럼 저는 그렇죠. 보내달라고 하거든요. 근데 보내달라고 하면 제 입장에서는 블로그 자체가 니즈가 없어요, 저는. 근데 왜 보내달라고 할까요? 나름 노력하니까 또 자료를 봐서 내가 또 니즈가 바뀌어질 수도 있고 또 시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이런 어떤 소통에 대한 부분들은 내가 세팅 값이 제대로 만들면 단순히 자료 보내달라고 했을 때 그 전화를 끊는 게 아니라 더 깊이 물어볼 수 있겠죠. 예. 뭐 예를 들면 뭐 지금 이제 통화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, 내가 지금. 예, 그래서 자녀를 보내달 끊는 것보다는 그 대표님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이게 세팅 값이 맞는지 좀 몇 가지 질문만 좀 드려볼게요. 아니면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볼게 해가지고 오히려 이 사람이 내가 팔 사람인지 뭐 블로그 광고라든가 이런 거 팔 사람인지 오히려 더 나아가서 그 질문을 할 것 같아요, 저 같으면. 근데 그런 질문들이 보통 없었더라고요, 보통. 예. 음, 그래서 왜냐면 자격 조건이 안 맞으면 나한테 미련을 갖잖아요. 네. 근데 그렇지. 예. 왜냐면 또 실제로 자료를 보내봤더니 거의 다 자영업 하신 분들 대부분이지 저같이 컨설팅을 하고 이렇게 진짜 왜냐면 제 블로그는 아는 사람이 써야 되거든요. 예. 근데 일반 그냥 자영업자들이 이런 뭐 글이나 이런 몇 개 올려주고 리뷰형으로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저한테는 의미가 크게 없거든요. 그러니까 자기의 바이어들을 찾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팔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. 그리고 심지어 이 친구 입장에서는 뭔가 나랑 소통 잘 됐을 때 오히려 내 얘기를 꺼낼 정도로 이 사람이 호감이 간다면 내 얘기를 꺼내주겠죠. 예. 그렇잖아요. 그럼 꺼내줬을 음, 때 내가 이 사람이 마음에 들어 꺼내줬을 때 오히려 내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뭐지 하면서 나를 검색해 볼 수도 있고 심지어 이 친구도 그냥 거기서 TM 하는 친구인데 심지어 나한테 올 수도 있잖아요. 예를 들면 내가 이 음, 친구를 고용할 수도 있고 예를 드는 거예요. 예.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약간 그런 것 같아요. 소통을 잘 하다 보면 내가 처음에는 고객을 상대로 그냥 말 그대로 판매만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내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요. 아니면 그 사람이 오히려 내 보스가 될 수도 있고요. 아니면 그 사람이 내 진짜 찐 고객이 돼가지고 내 회사 매출을 가장 크게 올려줄 수 있는 키맨이 될 수도 있고요. 아니면 그 사람은 내가 절대 관계십을 맺어서는 안 되는 개새끼가 될 수도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소통해서 내가 끊임없이 이거를 터득하고 배워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. 무조건 파는 것만 생각하면 고착된 마인드예요. 영업사원들 대부분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. 팔아서, 맞아요. 팔아서 일이 끝나는 게 아니라 파는 것부터 시작인데 대부분 사람들 팔아서 끝낸다는 생각 가지다 보니까 누구한테나 팔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. 나는 고객들하고 관계 십사할 때 팔아서 시작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
웬만한 개새끼를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문의가 들어오더라도 문의를 보통 제가 물론 순서대로 예약은 하지만 때로는 일주일 돼도 내가 연락을 이렇게 못 드리는 분들도 있어요. 좀 싸한 사람들은 나 연락을 안 하게 되더라고. 예.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? 예. 그래서 네네. 그런 게 저는 이제는 많이 이렇게 영업을 넘어서 이제 영업사원답지 않게 그냥 말 그대로 뭐라고 하지? 인간과 인간에서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는 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영업이고 뭐고 나한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. 나한테 중요한 건 이 인간이랑 관계십을 맺는데 돈을 같이 버는 건 좋은데 과연 의미 있을 정도로 좀 내가 좀 그래도 좀 행복한가? 이런 부분들 많이 따지는 것 같아요, 이제는. 예,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까지 생각하면서 영업하는데 근데 이거는 내가 지금 생각하는 차원이고 일반 사람들은 당장 지금 돈 벌어야 되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근데 결국에는 또 이게 맞아요 제 얘기하는 게 예, 그래서 파는 거 경험하는 거 좋은데 그 파는 행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팔고 나서 이 사람하고 인간관계에서 이 사람을 더 낫게 만들어야 되잖아요. 블로그 영업하는 사람 나한테 팔았어. 뭐 월 30이든 월 100만 원이든 어쨌든 광고비에 대한 계약을 따냈어. 근데 내가 만족하지 않고 그 광고를 만드는 데 있어서 왠지 이 사람 나한테 책임져 준다고 생각하지 않나. 그럼 내가 다음 달에 캔슬할 수 있어요, 예를 들면. 그럼 캔슬했을 음, 경우에는 어때요? 아니, 이거를 원래 한두 달, 두 달, 3개월 더 가져갈 수도 있는데 어때요? 아, 책임성이 없다는 가정하에 캔슬하면 100만 원 썼죠? 내 입장에서는, 예를 들면. 그럼 캔슬했어. 그럼 100만 원 그냥 쓰고 없어진 거랑 마찬가지. 이 친구한테는 뭐 커미션 들어갈 수 있겠지만, 그럼 내 입장에서 어때요? 블로그 자체를 안 믿게 되는 거잖아요. 그리고 이런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하는 거에 있어서도 고정관념이 잡힐 수 있단 말이에요. 예. 그래서 영업하는 거에 있어서 그냥 판매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을 생각하고, 그리고 판매하는 행위가 내가 꼭 상품을 팔아가지고 이 사람의 모든 면에 나아지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, 그 전에 내가 이 사람한테 배울 수 있다면 뭐가 있을까? 예, 그래서 그 센스가 있는 게 되게 영업하는 데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예, 그래서 그 센스를 키우는 데 있어서 나보다 커 보이면 적어도 자꾸 질문을 통해서 그 이유를 끄집어내면 돼요. 질문이 다른 게 없어요. 제가 제일 잘하는 질문 중에 그 사람이 자기를 스스로 계속 자랑하고 자랑하는 게 맞고 확인하고 하는 것들이 질문이에요. 여러분 자영업자 입장에서도 질문할 때 어떻게 이런 거를 할 생각했냐? 어떻게 이런 어떤 센스로 이런 인테리어를 했냐? 그리고 어떻게 여기까지 이끌어왔냐? 뭔가 이 사람이 대답을 하면 그 대답에 연결되고 연결하는 거에 대한 칭찬과 격려에 대한 그 연결고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. 인간을 봤을 때 내 관점이 있었을 때 그 사람하고 대화할 때 칭찬하고 소통하고 질문을 깊이 들어가면서 그 사람의 스토리를 뽑아내 그 사람도 나와 깜짝 놀랄 거예요. 1시간이 지났는데 생 모르는 사람한테 자기의 전 남편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의 뭐 이런 어떤 경제 상황을 얘기하는데 아니 생 모르는 사람한테 그 얘기를 왜 해요? 근데 그 얘기를 꺼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나라는 거예요.